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네 가지 성향, 마음의 네 가지 성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저절로 이끌리는 성향이 있는데 그 이끌리는 데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를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수화풍이라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이것이 주로 이제 풍수지리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도 사대라고 해가지고 모든 물질의 근본, 우리 몸 자체가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떤 거냐, 그걸 한번 이제 알아봅시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명당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쉽게 개념이 잡힐 것입니다. 명당은 우선 지혜 요소로는 산으로 이렇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 안온한 지역. 이게 그래서 안온함 이런 게 있는 지역이 좋은 요소, 지역이죠. 좋은 땅이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는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드는 지역, 화유 요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따스함, 하루 종일 따스하게 햇볕이 잘 드는 지역. 또 이 앞에 어떤 강이 흐른다든지요, 이렇게 해서 강이 흐른다든지 냇물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이 또 좋은 지역이고, 마지막으로 풍의 요소는 앞에 전망이 이렇게 확 트여서 쭉 멀리까지 내려다 보이는 지역, 트인 지역, 시원한 지역, 이런 것을 명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개념 잡기 쉬운 어떤 그 요소들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이제 풍수지리라는 것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부귀 영화와 연관 짓느냐 하는, 이런데 부모의 묘를 써서 자식들에게 혜택을 보겠다 하는 이런 좀 뭐랄까요, 좀 자기 중심적인 이런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 풍미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면은 이 자체만 가지고는 마음이 깃들기를 원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향해 진리를 활용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땅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이제 사람이 듬직하다든지요, 그 다음에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땅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뺏어가지 않고 잘 들어주고, 그다음 자상한 사람, 자상하게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물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
낙천적인 사람. 그 다음 생기가 있는 사람. 이런 성품이죠. 바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원시원한 사람. 그 막힘이 없는 사람. 어떤 문제든지 이 사람한테 가지고 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성품의 사람을 이제 바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품에 그것은 있는데, 다 지니고는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땅의 성품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의 성품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불의 성품이 강하고, 이렇게 서로가 아마 하느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어울려서 도와주면서 살아라고. 혼자 다가와주시면은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가정에서도 보면 말이죠. 땅의 성품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듬직하고 성실하고 말 없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 책임을 질 수 있죠. 생계가 바탕이 되니까. 네. 아버지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죠. 네, 땅이. 불의 요소는 엄마죠. 엄마한테는 모든 것이, 엄마한테는 따스하고, 자상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엄마에서 기대는 거죠. 물은 아이들입니다. 늘, 새처럼 지적이고, 밝고, 생기 있고, 톡톡 튀고, 아이들이 있어야죠. 예. 그리고 이제 바람의 요소는 집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부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바람의 요소인데, 이분들은 이미 이전에 아버지 엄마가 돼서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막힐 때 조언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답답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위로받고, 또 엄마 아빠는 들어주지 않는 청을 할머니한테 오면은 들어주고, 이런 뭔가 막힌 걸 뚫어주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죠. 이런 이제 엄마 아빠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있는 집안일수록 안정적인 거죠. 좋아하는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물론 이제 이게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이 긍정적인 요소들의 끌림이 있기 때문에, 예, 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사귄다든지요, 뭐 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결혼 상대자를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주로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성품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남편을 혹은 아내를 내가 무슨 기준으로 저 사람에게 반했을까, 외모였는지 아니면 재력이었는지 능력이었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재력이었다면 재력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재력을 통해서 기대한 것은 나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어떤 이런 거겠죠. 불안하지 않음. 땅의 요소 사실은요. 그 사람의 성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재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요소, 이 성품을 기대했기 때문에 선택했고요. 또 어떤 내 아내를 선택했는데 아내에게는 여하튼 가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했다.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릴 때 클 때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었는데 우리 아내를 만나고 난 뒤에는 굉장히 포근하고 받아들여지고 그게 참 좋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내를 선택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을 선택했는데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굉장히 시원시원했다. 뭘 써도 뭐 쓰고 되든 안 되든 이야기하는데 뭐든지 오케이 하고 막 시원시원해서 그래 좋았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짱 꽈이더라. 라고 해도 예. 그 당시는 그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해서 실제로 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서 선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도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이렇게 명상에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명상도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어떤 곳이 명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가? 어떤 때가 명상하기 가장 좋은가? 어떤 장소가 명상하기 가장 좋은가? 또 어떤 장소에 가면 명상하고 싶어지는가? 어떤 곳에 가면 거기에서 머물고 싶다. 앉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명상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 네 가지 지, 수, 화, 풍이란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여기 이런 장소는 이 중에서 적어도 세 가지는 갖춰져 있는 장소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갖춰져 있는 장소에 마음이 머물고자 하고 마음이 거기에 앉아서 쉬고자 하는 마음이 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소를 찾아가서 명상을 하면은 이런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 것보다 훨씬 명상의 효과가 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이런 조건을 갖춰 있는 곳이 보면은 집안에서는 잘 안 돼요. 집안에서 명상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명상하니까 명상 잘 되던가요? 집안에는 이게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소를 찾으러 가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연 속에는 늘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자연 속에는 지혜 요소로 가면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 화 요소로 가면은 양지 바른 곳, 따스한 곳, 햇빛이 쫙 내리치는 숲속이라든지 말이요. 반대로 뭐 엄습한 곳 이런 것은 또 안 되죠. 거기 갔을 때 한적한 곳에 갔는데 가니까 주변이 두렵다. 좋지 않은 거예요, 장소. 두려운 기운이 있는 것은 습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따스한 곳이라 가지고 어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은 곳. 그게 좀 양지 바른 곳이죠. 수의 요소는 주변에 뭐냐 하면 물소리가 들리든지 여기가 딱 좋던데. 예, 새 소리가 들리든지 이런 것이 좋아요. 수의 요소가 없으면은 양지바로 따뜻한 곳에 앉아 있으면은 좋을 수 있거든요. 졸아요. 그런데 이 물소리, 새소리가 옆에서 쥐적해주면은 명상으로 갈 수 있어요. 명상과 잠과 명상은 똑같이 둘 다 깊이 잠긴다, 잠심한다는 데서 같은 겁니다. 단 차이는 뭐냐 하면 명상은 깨어있고 잠은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 잠심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잠속으로 빠져버리고 잠심하면서도 깨어있으면 그것이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과 잠은 사촌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의 요소는 이런 것이고요. 풍의 요소는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주는 게 굉장히 좋죠. 공기가 신선하고 바람이 또 산들산들 불어줄 때 춥지 않고 할 때가 참 좋습니다. 적격입니다. 참 묘하게도 전국을 쭉 돌아보면 이런 좋은 장소는 다 무엇이 차지하고 있나요? 절이나 성지나. 예, 절간이. 절, 성지도 그래요. 그래서 예, 절이나 성지나 절에 가면 오히려 이런 걸 만나죠. 좋은 장소는 이미 그렇게 차지하고 계시죠. 이런 속에 가면은 훨씬 명상이 잘 됩니다. 그러면 늘 이런 곳에만 찾아갈 수는 없지 않아요? 집에서도 이런 여건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서 이 지혜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주로 이제 요즘 집안은 전부 아파트인데, 아파트 속에서 생활하면서 아파트에서 상당히 우리는 긴장하고 살잖아요. 위층 소리, 아래층 소리, 내가 조금 따그락거려도 밑에서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그 소리 죽이려고 신경을 쓰면서 살고, 어린애 키우는 게 두렵고, 아파트에서는. 그래서 지혜 요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윗집 아랫집이 잘 사귀어가지고 서로가 그런 소리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 있으면 정말 좋은 지혜 요소에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지 않고 윗집에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애들 뛰어다니면 난리가 나르고 뭐 따그닥 하나만 떨어져도 올라와가지고 항의하고 하면은 참 피곤하죠. 그 다음에 화요소는 집안에 햇살이 쭉 들고 뭐 남향집이면 덜 나위 없고 동향이나 뭐 이라도 햇살이 잘 들고 집에 습한 곳이 없다면 요건은 갖춰져 있다고 봐요. 수요요소 같은 것은 물소리, 새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집에서는 아이들 소리예요. 어린애들이 소리가 이 소리를 대신하고 있고, 또 아니면 음악 소리. 또 집에서 가끔은 이렇게 풍경을 걸어둔다지요. 풍경 소리 같은 건. 그것도 굉장히 가끔 들리는 소리인데 정신을 맑게 깨어있게 해주는 소리죠. 그 다음 풍은 아파트에는 자주 환기시켜주는 게 좋아요. 요즘 아파트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우풍도 없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안 시키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해지면 무거워지고 정신이 의식이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명상을 하려면은 이 요소를 갖추려면 우선은 한정한 곳은 방 안이라 했는데요. 방 안에 들어가지고 외부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아예 명상실로 꾸미는 게 가장 좋고, 주로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은 적어도 늘 명상하는 틀을 같은 장소에서 하되 그 장소는 다른 일상으로부터 좀 동떨어지게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 그게 필요하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명상 기분이 나도록 그렇게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석일 수도 있고 그 방석 위에 올라가면 나는 이렇다 하고 자꾸 훈련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요소를 찾으러 가면 방석을 들고 다니면 한번 보세요. 같은 장소라도 언제 명상하기가 가장 하고 싶어지는지. 아침 낮에 햇살이 싹 들어오는 안방이 명상하고 싶어지는지. 사람이 없어야죠. 예? 집안이 텅 비어야 돼요. 텅 비면 좋죠. 예. 텅 사람이 없으면. 예, 텅 비면 좋은데. 그래서 둘러보고 앉고 싶은 곳을 찾아서 앉아라. 예. 그다음 그때에 맞게 하라 하는 거. 화요소 찾는 거. 수요소는
가벼운 음악을 틀어놔도 좋고요. 가벼운 음악을. 아니면은 또 뭐랄까요. 기억 속에서 불러내도 괜찮죠. 이전에 명상에 좋은 기억들 있죠. 그런 것들을 불러내도 좋아요. 바람의 요소는 이제 풍의 요소는 이제 집에 조금 할 때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창문을 약간 열어놓는 게 좋아요.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가 오히려 수의 요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참선할 때 보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라 하시더라고요. 예. 바람이 통하는 게 의식을 맑게 해준데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 풍의 요소는, 풍은 지혜가 통하니까요. 그냥 가만히 명상하는 것보다 어떤 성경을 읽든지 명상 글을 읽든지 미리 읽고 그걸 가지고 음미를 하고 들어가면은 이 요소가 또 충족될 수 있죠. 이렇게 명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명상할 수 있다면은 명상이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